부스트 모드 온. 하나 둘 셋. 색을 가져가고 싶었는데 망했네요. 자, 오늘 제가 시승할 차량은요, 마테오론 화이트 GV60 퍼포먼스 AWD 모델이고요. 완전 풀옵션이라서 뱅앤올롭슨이랑 이런저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은 주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저것 좀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제 모델3 퍼포먼스 예쁘게 랩핑한 시멘트 모델3 퍼포먼스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이 색깔 너무 아까워요. 저는 오늘 이거 정말 타고 싶었는데 이게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다음번에는 제가 시승을 할 수 있을 때는 이 차량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는 이제 제일 처음에 오픈을 했을 때 라임색으로 나와가지고 저희의 눈과 귀를, 눈과 귀가 아니지, 시각적으로 안구 테러를 했던 모델인데, 역시나 실제로 봐도 굉장히 좀 채도가 너무 높아서 이거는 라임색 중에서도 레몬 옐로우, 저 예전에 입시 미술 했을 때 굉장히 눈이 아파서 쓰지 말라는 색깔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색깔에다가 파랑색 번호판까지 붙어 있으니까 야, 이건 뭐 장난 아닌데요. 색깔은요, 확실히 여기 있는 마테오론 화이트, 제가 탈 마테오론 화이트랑 그리고 이 색깔 괜찮아요. 이 색깔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제가 마치 이번에 랩핑한 색깔이랑 좀 비슷한데 그거보단 조금 더 글로시하고요. 제 색깔이 이 색깔이다 보니까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옅지만 이 색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기 끝에 보면은 남색 비슷한 색깔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색깔은 조금 너무 무난해서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고요. 제가 가장 지금 마음에 드는 색깔은 이 색깔인데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색깔을 한번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저기 검정색 있고 여기 약간 G색 있고 제 마음에 드는 이 색깔, 그리고 마테오론 화이트, 라임 옐로우 색깔. 네, 그게 단 거 여기 은색도 하나 있어요. 여기도 은색도 하나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색깔이 가장 무난하지만 관리를 제일 안 해도 제일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예뻐요. 이 색깔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글로시 화이트입니다. 이게 마테오론 화이트가 아니고 유광 화이트.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정도가 오늘 나올 모든 색깔들을 다 본 것 같아요. 야, 저건 진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마테오론 화이트는 그때 GV60 행사장에서도 한번 봤었죠. 느낌 자체는 똑같아요. 그냥 외부에서 보는 것과 실내에서 보는 것과 똑같고 굉장히 깔끔한 문양으로 되어 있어서 깔쌈하다, 예쁘다,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느꼈을 때 부족함이라든지 과하다든지 그런 느낌보다는 좀 많이 정갈한 느낌이라서 오히려 약간 아쉽다? 조금 너무 정갈하다? 라는 느낌이고, 아싸리 정갈하려면 차라리 테슬라 모델 3 같이 조금 더 밋밋하고 매끔 동글동글한 느낌이었다면 좋겠는데, 이쪽에 약간 뾰족하게 나오고 요 밑에 입 같은 것도 있고 요 앞에 이렇게 수염 같은 것도 있고 앞쪽에 그릴도 엄청나게 크고, 뭔가 심플한 듯 하면서도 심플하지 않은 느낌 때문에 호불호의 영역일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은 되게 마음에 들고, 특히나 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이 휠 같은 경우에 정말 너무 예쁘죠. 진짜 최고입니다. 휠 자체는 정말 최고고, 벤틀레이티드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 4P 모노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얘는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더 그럴 거고, 댐핑이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승차감 위주로 타는 것과 노멀, 스포츠 모드로 타는 거 이렇게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사이드 스커트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뭐 거의 깔 게 없을 정도인데, 이게 가까이서 실제로 보는 것과 바깥쪽에서 보는 것과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특히나 이 A필러 쪽에서 퓨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쫙 꺾여 들어가는 이 느낌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한테는 호불호 영역이 좀 갈린다, 그런 부분이고, 가장 좋은 점은 좀 장난감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 스포일러가 달려 있어가지고 아마 이쪽에 아이오닉 5처럼 물이 맺히지는 않을 거예요. EV6도 마찬가지고 GV6T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흘러서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에서 와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러운 물들이 튀어 올라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뒤쪽은 역시나 이런 느낌입니다. 똑같아요. 위쪽에 있는 검정색 스포일러와 흰색 마테오론 화이트의 그 느낌이 약간은 아쉬운데, 그래도 제가 워낙 화이트 앤 블랙을 좋아해서 그런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밑에 있는 회색, 흰색, 빨강, 검정, 조금 정신없죠. 뒤에가 이쪽이 좀 화이트 앤 블랙으로 가려고 그랬다면 요 밑에도 그냥 전부 다 블랙으로 갔으면 훨씬 더 뭔가 단정하게 딱 들어가는 느낌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외관은 이 정도로 제가 몇 번이나 이닉스테리어 리뷰로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 다른 영상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여기 보면 2540R 21인치, 이 앞쪽도 2540R 21인치, 그러니까 21인치는 모델 Y와 스펙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델 Y는 20인치인데 2540R 20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니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퍼포먼스 버전이고요. 490마력의 부스트 모드를 통해서 엄청난 힘을 발산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한 410마력 정도 되는 일반적인 스포츠 주행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오닉 5보다는 확실히 훨씬 시원한 주행감을 선사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듈은 똑같이 다른 제네시스와 똑같아요.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게 시동이라는 개념이 항상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DSM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텔레스코픽이 일단 자동이에요. 그게 너무 좋네요. 와, 좋다. 통풍 시트가 따로 나와 있어요. 버튼이 따로 나와 있고, 그리고 어라운드 뷰 당연히 되고요. 와, 어라운드 뷰 진짜 엄청 좋습니다. 이쪽에 있는 공조기가 되게 쓰기가 좋게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끄면 딱 이렇게 돌아가는 거. 시동을 딱 켜면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은, 제 아이오닉 5와 가장 다른 점이 내비게이션의 시스템 자체가 달라졌어요. 내비게이션의 안에 있는 메뉴가 달라져가지고 안내 음성 같은 걸 없애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겁나 헤맸네. 스티어링 휠에 붙어있는 버튼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컴포트, 스포트,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커스터마이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길게 눌러놓으면은 마이 드라이브 모드라 그래가지고 설정을 댐퍼는 스포트, 스티어링 휠은 컴포트, 엑셀은 에코,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AWD 모델을 받아왔는데 여유롭게 지금 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전부 다 스포티하게, 야, 잘 나간다. 확실히 잘 나간다. 야, 차는 잘 나가요. 차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아이오닉 5와 EV6처럼 서스펜디드 페달, 그러니까 플로팅 페달이 아니라 오르간 페달이에요. 주행 질감의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싹 밟았을 때 로터가 돌아가고 바퀴가 돌아가는 것과 엑셀러레이터의 일체감이 아이오닉 5나 EV6보다 훨씬 좋아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리뷰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거기서도 이 부분을 가장 제가 칭찬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이오닉 5를 판매를 하려고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에 비해서 주행 질감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페달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페달의 영향이 있다기에는 모델 3 퍼포먼스나 모델 S 같은 경우도 서스펜디드 페달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단순하게 엑셀러레이터의 로터와의 싱크 문제가 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나마 GV6T는 좀 잘 맞춰놨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근데 이것도 에코 모드로 달리잖아요. 이렇게 밟으면 확실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에코, 노멀, 스포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표준 아니면 스포트 이렇게 나눠져 있지, 단계별로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확실히 컴포트로 달렸을 때와 스포트에 놔두고 달렸을 때와 스포트를 놔두고 부스트 모드를 딱 쓰면 이만큼이 더 나오거든요. 이때 우와, 지금 소리 들으셨어요?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풀악셀을 딱 밟으면은 접지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프라이머시 투어 AS 타이어로는 이 토크를 감당을 못해요. 부스트를 지금 쓰고, 얘는 부스트 모드를 쓰고요. 그 부스트가 10초 동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초 동안 이렇게 나가고, 와, 장난이다 하고 난 다음에 3, 2, 1 끝났어요. 끝나면 또 쓸 수 있어.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부스트 모드가 쿨타임이 돌아서 부스트 모드를 한번 쓰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쿨타임을 가졌다가 또 한번 쓰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 쓸 수 있어요, 부스트를. 물론 그에 따른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죠. 자, 그건 이제 그렇고요. 주행 모드를 이제 좀 볼 거고, 확인을 할 부분은 얘가 ELSD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전자식, 그 토크를 제어를 하던지 양 바퀴의 회전수를 제어를 하는 LSD가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너링에 아주 흑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또 경험을 이미 해봤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요. 다만 그것과 동시에 뒷바퀴 후륜 조향이 들어갔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야, 훨씬 더 기민하게 느껴지는 주행감과 회두성, 차선을 아주 강력하고 날카롭게 꽂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특화됐겠지만, 얘는 후륜 조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ELS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쇼코너 구간보다는 인제 서킷 같은 데서의 5번, 6번 코너 같은 곳을 진입할 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크게 돌아가는 구간에서 좀 좋을 것 같고요. 야,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도 생각보다 날카롭고요. 아,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 부스트 모드를 켰고요. 한번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제가 여기서는 빠져나가 볼 건데 코너링으로 돌아 나가 볼게요. 이야, 얘는 타이어 접지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무 밀려요. 자, 부스트! 브레이크가 너무 밀려요. 얘는 정말 빠른 속도에서 코너링을 빠져나가면 ELSD가 문제가 아니고 타이어가 가장 문제입니다. 타이어는 정말 조심하세요. PS4S나 P0나 RE003 좀 접지력이 높은 아이로 확실히 바꿔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속 코너링 영역에서 잘못 돌아나갔다가는 많이 낭패를 당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딱 밀려나가는데 좀 생각보다 세게 밀려나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파워 자체는 너무 좋아요. 직발 자체는 너무 좋아서 지려밟고 밀고 나가면 진짜 잘 나가긴 잘 나가요. 그리고 이런 꽤 고속 구간에서 스무스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 정도 속도로 좀 이렇게 세게 돌아 나가면은 겉면에서 부딪히는 윈드실드가 좀 서 있다 보니까 약간의 풍절음이 들리고 앞, 뒤, 옆 전부 다 이중 접합 유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상당히 올리게 되면은 좀 시끄러운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초반에 좀 밟고 지나가는 연비를 좀 보려고 해요. 초반에 스포트로 톨게이트 빠져나갈 때까지는 스포트 주행을 할 거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그 스포트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로 일단 나오고 부스트 모드 지금 계속 쓰면서 미친듯이 달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로 쓰게 되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자, 이제 고속도로에 안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지려 밟고 왔어요. 제가 그냥 보통 모델3 퍼포먼스를 조금 스포티하게 주행을 한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세게 지려 밟고 12.3km 정도 왔는데 연비가 2.5km 나오네요. 킬로와트 시당 2.5km. 속도를 이 정도 높인 상태에서 이렇게 싹 치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얘는 진짜 타이어를 못 받쳐줘요. 이 타이어는요, 제가 봤을 때는 250마력 정도까지나 유효한 타이어지 300마력 넘어가고 400마력 넘어가는 차에 이 타이어는 진짜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약간 껑충이 차들 있잖아요. 얘는 CUV 스타일의 EV6보다도 조금 더 높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이오닉5보다는 조금 낮고 EV6보다는 살짝 높은데, 그 정도의 높은 느낌을 갖고 이런 코너링을 따가는, 얘는 잘못하면 많이 미끌려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GV60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에코 모드로 놔두고 연비를 리셋을 할 거예요. 주행거리를 3단계, 그리고 HDA2가 켜졌고요. 100km에 맞춰 놓을게요. 네, 이제 ADAS HDA2가 완성이 됐고요. 100km로 정속 구간으로 한번 달려가 볼게요. 얘가 100km라고 하면은 내비게이션 상에는 96km, 97km 정도, 3-4km 정도의 오차가 있네요. 보여지는 가용거리는 100%로 충전을 하지 않았나봐요. 아까 보니까 90% 정도로 충전을 해놨더라고요. 90%로 충전을 한 상태에서는 31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가용거리가. 아마 고창 챌린지를 해가지고 저도 이 차량에 대한 가용거리 데이터 값을 쌌겠지만, 내가 봤을 때 400km는 충분히 넘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아이오닉 5보다는 4.8kWh 정도 높은 77.4kWh의 배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5보다는 조금 더 멀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근데 얘는 이제 마력이 좀 세잖아요. 어쨌든
있어요. 마력이 400마력이 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400km에서 한 420km 정도 가지 않을까, 그냥 예측만 한번 해봅니다. 이제 가장 좋은 거, 착좌감 정말 좋아요. 승차감 정말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서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서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커스텀, 그래서 브레이크는 컴포트와 스포트를 놔둘 수 있고, 커스텀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모터는 컴포트, 스티어링 컴포트, 서스펜션 컴포트인데 서스펜션은 스포트로 한번 놔둬볼게요. 그리고 ELSD도 스포트, ESC 이것도 스포트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차체 제어 장치를 스포트로 두니까 HDA2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ESC, 차량을 제어해주는 부분은 컴포트로 놔둬야지 HDA2를 써서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트론 스포트백을 시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리뷰할 때 양옆에 있는 버추어 사이드 미러라고 해서 디자인은 굉장히 멋있거든요. GV60보다 조금 더 멋진 모니터를 아우디에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외관에 있는 버추어 사이드 미러는 디자인 자체는 GV60가 더 나은 것 같고, 실내 디스플레이는 이트론 스포트백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타고 다녔을 때 훨씬 느낌은 좋고요. 정말 시야감이 너무 좋아서 아우디 이트론 스포트백보다 시야가 이렇게 훨씬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래 보는 사이드 미러보다도 훨씬 밑에 있는 이트론 스포트백보다는 조금 더 위에 시야가 자리 잡고 있어서 시야 확보하기는 훨씬 좋다. 밤에나 비가 올 때도 훨씬 더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아닌 DSM을 보는 게 훨씬 시야감은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항공기 엔진, 제트 엔진처럼 생긴 버튼이 있거든요. 얘로 갔다가 바깥쪽에 있는 DSM의 시야 각도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접을 수도 있는데 달릴 때는 버튼을 눌러갖고 접을 수는 없게 만들어져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느낌 너무 좋습니다. 아우디 타공 혹은 AMG 타공 스티어링 휠의 느낌보다는 안 좋지만 나파가죽 같은데? 나파가죽이 맞나? 와 진짜 좋다. 얘 느낌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왼쪽 버튼 중에 위아래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내리면요, 이 안쪽에 디지털 클러스터가 정면에 있는 카메라, 전방시야 어느 쪽에서 빠져나가라고 증강현실로 딱 보여주는데, 이게 진짜 끝내줘요. 아 저는 이거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 야 진짜 이거는 정말 제 차에도 그냥 심어놓고 싶을 정도로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12.2km 지나가지고 이제 우측으로 빠지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또 그것과는 다르게 저 앞쪽에 HUD 있잖아요. HUD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아이오닉 5보다 효점감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제 아이오닉 5는요 HUD가 이렇게 선명하고 또렷하지가 않아요. 살짝 크리멍텅하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제 아이오닉 5보다 확실히 좋아요. 선명도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AR HUD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전방 시야가 크게 보이는 그게 아니에요. 되게 깔끔하게 보이는 HUD를 갖고 있어서 저는 차라리 아이오닉 5나 EV6에 들어간 증강현실 HUD보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깔끔하게 보이는 HUD와 전방 디지털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는 AR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훨씬 보기 좋아요. 아이오닉 5와 GV60를 직선적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사실이에요. 가격이 일단 특히나 이 퍼포먼스 AWD 옵션을 다 집어넣어 거의 제가 알기로 8,200? 그 정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오닉 5는 좀 가성비로 타는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아니지 고급감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거기다가 허벅지 익스텐셔너 들어가 있고, 에르고 모션 시트 들어가 있고, 야씨 에르고 모션 시트 들어가 있어서 뭐 골반 스트레칭이랑 허리 스트레칭 되는 거, 이거는 진짜 승차감이요 G80 일렉트리파이드보다는 조금 못해요. 조금 탱탱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아이오닉보다는 스포트로 놔뒀을 때 확실히 출렁출렁거리는 아이오닉 5보다 훨씬 느낌이 좋습니다. 주행감은 진짜 뭐 이것만 할 수가 없는데요. CUV 스타일 중에서는 오 진짜 거의 수준급이에요. 물론 하지만 얘보다는 아우디 이트론 스포트백이 승차감은 더 훨씬 좋습니다.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걔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에는 앞쪽이 맥퍼슨 스트럿에 그냥 가변 댐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거리가 아니라서, 역시나 직선상의 비교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크기도 이트론 스포트백이 훨씬 더 크고요. 그런데 이트론 스포트백이랑 이 친구랑 되게 휠 베이스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신기한 형상으로 나온 거예요. EGMP 플랫폼을 갖다가 EV6라든지 GV60라든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가 전장은 굉장히 짧으면서 휠 베이스는 2900, 3000 이렇게 넓혀 놓았으니까 기존에 없던 신기한 폼팩터를 갖고 태어난 아이라서 그런 부분에 조금 멀티플을 주고 싶다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제가 이런 HDA2를 걸고 달렸을 때 오토파일럿만큼 아주 강력하게 차선 유지를 해서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잘 하면서 달리는 부분들, 앞쪽에 전방 시야가 너무너무 잘 보이고 왼쪽 오른쪽으로 DSM이 디지털로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 전면으로 딱 봤을 때 전면 시야가 확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왼쪽에 DSM 보이지, 정면 카메라 보이지, 여기에는 내비게이션 맵이 보이지, 오른쪽에 DSM 보이지, 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야 되게 좋은데요? 이게 가격대가 진짜 아쉽다. 이 정도의 가격대가 모델 Y급 6,999만원 정도로 딱 나왔다면 아 진짜 괜찮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 GV60가 풀옵션으로 7천만원대에만 딱 나와줬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실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이오닉5에 비해서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공조기 쪽에 버튼이 일단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식트랙, 그리고 즐겨찾기, 그리고 셋업 버튼까지 다 있고요. 가운데 송풍 방향, 공기청정 버튼, 에어컨 버튼, 시트 히트 버튼, 이런 것들 전부 다 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버튼식으로 딸깍딸깍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눌러보면요, 자꾸 이트론 스포트백에 비교하는 이유가 정말 걔네의 디스플레이의 햅틱 느낌이 전 세계적으로 탁월해서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 얘는 이렇게 눌러보면 뭔가 그냥 진동만 살짝 아주 딸깍딸깍 오는 그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결국 제네시스가 글로벌적인 차량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 감성의 영역을 잘 건드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EV6에서도 적용이 됐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그냥 평면 디스플레이가 밴디드 디스플레이로 꺾어놓은 것 뿐이에요. 커브드가 아니라 여기를 가운데로 해가지고 꺾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근데 그거 말고는 소재적 아쉬움은 전혀 없어요. 이 위쪽도 지금 보면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형광색 스티치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 뒤쪽의 마감은 알칸타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안쪽이 형광색 직물이 살짝 이렇게 비춰지고 형광색 파이프로 옵션이 딱 되어 있고, 바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통풍 시트가 바로 버튼으로 나와 있고 열선 핸들도 바로 버튼으로 나와 있고 오토 홀드, 어라운드 뷰, 상시 어라운드 뷰가 계속 나오는 이런 화면까지도 여기서 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할 말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실내는 진짜 너무 좋고, 또 이 와중에 이렇게 서랍식으로 나갔다 들어가는 글러브 박스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소재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위쪽도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싹 되어 있어가지고 손잡이 부분도 아우 좋다. 이 위쪽 부분도 알칸타라로 마감되어 있고 마이크로 파이버로 마감이 되어 있고, 딱 켜면 엄청나게 큰 거울이 저를 감싸죠. 그리고 뒤쪽 시야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살짝 아쉬운 부분은 뒤쪽에 스포일러 때문에 중간이 나뉘어져 있어요. 살짝 그래서 가려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내려가지고 확인을 좀 해볼 게 있어가지고 잠깐 멈췄는데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28.4km 리셋을 하고 난 다음부터 연비를 체크해 봤을 때 20분 동안 왔고 연비는 5.9km. 근데 킬로와트 시당 5.9km가 요즘 들어서 나오는 전기차에 비하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터치를 하면은 얘가 활성화가 되면서 오! 잠겼어! 터치를 해서 우와! 야 이거 진짜 편하다. 한번 누르면 오, 인증되었습니다.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얼굴이랑 손가락만 있으면 이제 시동이 걸립니다. 짱인데?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요, 앞쪽에 있는 클러스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주행 정보와 에너지 그리고 킬로미터만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내리면 이렇게 전체적인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보일 수도 있고요. 또 한 번 더 내리면 주변에 시야가 보이는 약간 감성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약간 그래픽이 좀 아쉽긴 아쉽죠. 그리고 한 번 더 내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증강현실 전면 카메라가 활성화가 돼서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디지털 계기판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계속 이걸로 해놓고 다닐걸요?